2025년 8월 19일 프렉 매거진에 11장짜리 APT-다운 북한 파일이 등록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관련 내부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기관에 전달한 후 작성자들이 이메일 계정 정지 등 압박을 받았던 사건에 대한 내부 고발을 기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렉이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프로톤 메일의 계정 정지 및 복구 과정, 한국 기관들과의 소통 시도, 보안 위협 경고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내부 고발 기록과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5년 6월 16일에 국군방첩사령부에 알렸고 25년 6월 26일에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응답 수신합니다. 25년 7월 16일에 오페레이션 DL이라는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응답 수신합니다. 25년 7월 17일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일부, LG유플러스에 통보하였습니다. 25년 7월 18일에 한국침해사고대응팀에 알렸습니다. 25년 8월 1일 이후 통신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25년 8월 14일 작성자는 시그널을 통해 프로톤은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는 불길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프로톤 메일은 감시 자본주의가 아닌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는 무료 보안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해당 연락자는 노폭스라는 오직 한국 정부 측에만 공유된 닉네임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25년 8월 15일 프로톤이 내부 고발자의 이메일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25년 8월 16일에 프로톤이 작성자의 이메일 계정까지 비활성화합니다. 25년 8월 18일에 항의와 이의제기 모두 실패하였고 프로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귀하의 계정은 서비스에 더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정을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25년 8월 22일에 프렉은 프로톤 법무팀과 여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25년 9월 6일에 프렉은 프로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했고 25년 9월 10일에 프로톤은 이메일 계정을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이 이메일 계정들은 오직 한국 측과의 연락에만 사용되었으며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떠한 범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9월 24일 대한민국 국회가 중국과 북한에 의한 한국 정부의 주요 시스템 해킹 및 정부 대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시합니다. KT 대표이사, KT 보안 책임자,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25년 9월 25일 정부는 9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 총 20시간 30분 동안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5년 9월 26일 정부 데이터센터에서 치명적인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전소됩니다. 96대 이상의 서버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여기에는 프렉 기사에서 언급된 온나라 및 GPKI 공공인증서, 인프라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건 관련 증거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25년 9월 27일 화재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배터리는 해킹 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의 모회사인 LG에서 제조한 제품이었습니다. 25년 9월 27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던 현장 조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5년 10월 2일에 국회 조사를 받고 있던 롯데 인터넷 데이터센터에서도 새로운 화재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렉 기사에 작성된 내용이고 드디어 25년 10월 17일 정부는 온나라 해킹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650명의 인증서 파일 중에서는 유효기간이 다 만료된 과거의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3명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증서도 갖고 있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인정체계가 됐을 경우에는 탐지 모니터링 툴에 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자로 인증돼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프렉에서 발표한 보고서 전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서론. 북한 킴스키 소속으로 보이는 킴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나온 자료이고 백도어 운영 매뉴얼, 내부 문서, 클라이언트와 소스 코드, 비밀번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작동 방식과 협업 관계가
일부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해커들과 기술을 공유한 정황 또한 포착되었습니다. 김숙희, 당신은 해커가 아니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해커란 창의성을 위해 해를 끼치지 않고 정치 금전적 목적 없이 활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숙희는 금전 정치 목적이 있고 타인의 것을 훔쳐 자기 이익을 노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위협 헌터, 리버스 엔지니어, 해커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고, 목적은 교차 분석, 식별 전술 이해를 통해 방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왜 해킹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기준 역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1. 덤프. 두 가지 덤프 파일이 있는데, 국군방첩 사령부 공격 로그, 외교부 접근 로그, 정부 네트워크 접근 정보. 나머지 아직 살펴보지 못한 많은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덤프. APT 공격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덤프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고, 그의 데스크탑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킴의 시스템은 리눅스 기반 개발 환경으로 디핀 20.9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리눅스와 윈도우 환경이 연결된 상태에서 운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브라우저 기록만 약 2만 개에 달하며 여러 이메일 주소와 방문 사이트, 다운로드한 도구들이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백도어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이란 문구가 들어있는 백도어 운영 매뉴얼과 실제 사용 가능한 이메일 계정, VPS 로그인 정보 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피싱 툴과 서버 관리, 스크립트 간의 같은 인증 체계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덤프. 특정 서버는 다양한 스피어 피싱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스피어 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일반 피싱과 달리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1.1.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한민국군의 정보기관이고 은밀한 비밀작전 및 방첩과 같은 정보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그는 dcc.1.kr에 대한 피싱 공격을 최근에도 수행했음을 보여주었고, 대검찰청, 코리어.kr,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대한민국 외교부 저장소 접근. 대한민국 외교부 이메일 플랫폼의 복사본이 발견되었고, 소스 코드는 매우 최근에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터브 저장소에서 덤프된 것으로 보이며 이메일 서버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1.3. 내부 정부 네트워크 접근. 킴은 대한민국 정부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온나라 오토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여러 흥미로운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FOFA에서 해당 인증서를 가진 약 1100개의 고유 IP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웹클라우드.com을 등록하여 향후 피싱 공격 준비로 추정됩니다. 한국통신의 원격 제어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와 개인키가 있어 KT가 원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들에도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G U+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하여 많은 비밀번호와 내부 서버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PKI에 관한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킴은 오류 메시지들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구글 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대만 정부 및 군 웹사이트가 그의 크롬 기록에 나타납니다. 컴파일된 온나라 코드와 정부 네트워크로 프록시하는 온나라 모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아티팩트. 이 절에서는 킴숙희의 백도어와 아티팩트 6가지를 분석합니다. 2.1. 제너레이터 대 국군방첩 사령부. 피싱 도구는 피해자가 알고 신뢰하는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하에 https 피싱 웹사이트를 노출한 다음 dcc.1.kr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싱 사이트 링크를 전송합니다. 공격자는 피해자가 피싱 사이트에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하길 기대합니다. 2.2. 톰캣 원격 커널 백도어. 이는 커널 레벨 원격 백도어이며 공격자가 호스트에 원격으로 접근해 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3.
프라이빗 코볼트 스트라이크 비컨. 센터널1의 코볼트 스트라이크 파서 스크립트로 파싱 가능한 유효한 블롭이며 킴의 버전에는 위 2.2절의 LKM 백도어에 2025년에 포함된 코드의 초기 리비전도 들어있으나 config.h 같은 핵심 파일이 빠져있어 불완전합니다. 2.4. 안드로이드 토이박스. 킴은 안드로이드용 토이박스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고 공식 기터브 저장소의 커밋 근처에서 포크 분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2.5. 이반티 컨트롤 아카 루트 보덴지. 위협 행위자의 백도어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를 제시합니다. 특징은 페이로드를 깨시나 포스트가 아닌 베이스 육사로 인코딩에 쿠키 변수에 직접 담아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2.6. 대규모 확산 공격. 이는 이반티 익스플로이트로 보이며 CVE 2025-282 CVE 2025-283 CVG 2025-22457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페이로드는 백도어를 설치합니다. 디텍트 도어는 원격으로 백도어 스캔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노크의 키는 쓰지 않고 매직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2.7. 스폰 키메라와 한결에. 클라이언트는 포트 노킹을 통해 스폰 키메라 백도어에 접근합니다. IP 203.234 192.200은 https 한이.co.kr로 한겨레 신문사에 속합니다. 3. 킴스키 식별. 해당 위협 행위자가 킴스키 소속이라는 결론은 다수의 아티팩트와 단서들을 분석하여 다른 누구에도 맞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과 서명을 확인한 뒤 도출하였습니다. 3.1. 은밀한 스토커 작전. 은밀한 스토커 작전은 알렙이 명명한 북한이 한국의 개인 언론인, 연구자, 정치인 및 기관을 상대로 수개월간 수행한 스피어피싱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이 공격과 연관된 도메인의 웹서버 설정이 위협 행위자의 시스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2. GPKI 탈취 인증서. 2024년 초 고 언어로 작성된 새 악성 코드 트롤 스틸러가 SEW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악성 코드는 감염된 장치에 저장된 GPKI 인증서와 키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협 행위자의 워크스테이션에는 이러한 파일이 수천 개 존재했습니다. 3.3. 유사 표적들. 해당 위협 행위자는 과거 킴스키의 소행으로 귀속되었던 동일 표적들을 공격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방문하면 osu.js를 삽입하여 로그인 자격증명을 탈취하였습니다. 통일부 도메인 대상으로 탈취한 GPKI 비밀번호를 활용하고 맞춤형 워드리스트를 만들어 무차별 대입을 시도하였습니다. 3.4.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 대상 ITM 공격 가설. 피해자는 HTML 첨부 파일을 클릭하도록 유도되는 이메일을 받고 파일을 열면 HTTPS를 통해 프록시로 리다이렉트하게 되면 프록시는 모든 요청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 제암호화에 전달합니다. 시스템에서 킴스키와 아주 유사한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3.5. 킴은 중국인인가? 킴은 구글 번역으로 한국어를 중국어 번역을 사용하였고 번역 없이도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는 이해하는 듯합니다. 킴은 중국의 공휴일 일정을 따랐지만 크롬 설정에 한국 표준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킴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과 중국 모두 해킹 수행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됩니다. 3.6. 재미있는 사실들과 우픈 포인트들. 킴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처럼 보이는 다수의 서브 도메인을 생성하여 피싱 인프라를 재활용했으나 점점 관리가 부실하였고 2025년 킴은 허술하게 메인 도메인만 사용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대상 피싱 시도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인프라 일부는 킴스키와 연계 혹은 그 행세를 한 공격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시큐리티노티스.com의 SOA 레코드에 킴의 실제 이메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